안녕하세요, PLHD입니다. 오늘은 문화가 된 스포츠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 전에 스포츠리그라는 산업을 바라보는 한 시각에 대해 짚고 가보죠.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가 업의 본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부를 밝힌 두 총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NBA를 이끌고 있는 아담 실버.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 관점을 갖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국내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리그를 이끌고 있는 KBO의 허구현 총재죠. 오늘은 크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번 시즌 크보가 매우 잘 되고 있는데 이번 주말 역사상 첫 1000만 관중을 눈앞에 두고 있죠. 대개 휴가철이라 관중수가 줄기 마련이었던 8월에는 오히려 관중수가 늘어나면서 월평균 15,000명대 관중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2030 팬층, 여성 팬층의 증가가 그 중에서도 돋보이고 있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완벽한 아저씨들의 스포츠였던 야구가 올해는 상반기 티켓 구매자 중 여성 비율이 54%에 이르고 20, 30대 비율이 60%를 훌쩍 넘겼습니다. 허구현 총재를 주축으로 KBO는 이번 시즌 여러가지 변화를 가져가는데 저희 PLHD의 관심 영역답게 이를 스포츠 산업의 관점보다는 컨텐츠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해보죠.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컨텐츠 재생산과 컨텐츠 연속성. 컨텐츠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시즌 크보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두 가지 키워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컨텐츠 재생산입니다. 이번 시즌 크보는 몇 년 만에 컨텐츠 저작권을 열어 재생산을 활성화했죠. 크보의 영상 컨텐츠들이 팬들에 의해 쇼폼으로 재생산되고 이러한 2차 컨텐츠들이 팬들 사이에서 계속 돌며 바이럴됩니다. 허구현 총재도 최근 프로야구의 인기 주요 요인으로 쇼폼의 영향력을 언급했고 이미 많은 기사들에서도 컨텐츠의 저작권을 오픈해서 2차 창작물들이 쏟아져 나온 게 주요했다는 내용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크보와 계약되어 있던 통신 포털 컨소시엄은 쇼폼 트렌드를 인지하면서도 이 2차 창작물의 제작, 활용, 공유에 제한을 뒀었죠. 올 시즌 티빙에서는 이 점을 적극 어필해서 이전 대비 3-4배에 달하는 연간 450억 원 규모로 투자하면서 중계권을 취득했고 40초 미만의 쇼폼 영상 활용은 전면 오픈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인기일 거예요. 인스타, 유튜브에 주로 서식하는 2030 팬층이 엄청나게 유입되었고 프로야구의 인기는 나날이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팩트이자 우리가 꽤나 알고 있는 이야기. 쇼폼이 트렌드니까 그동안 막아뒀던 저작권을 열어서 컨텐츠가 재생산되면 팬들이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즐길 수 있으니까 프로야구 인기가 올라간다. 네,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죠. 하지만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왜 현재의 컨텐츠 산업 트렌드에서 컨텐츠 재생산이 중요한 걸까요? 매년 유튜브 리포트를 보면 현재 유튜브, 더 나아가 컨텐츠 시장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데 마침 2024 리포트의 주제가 팬덤 문화였거든요. 현재의 크보를 대입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지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14세에서 44세 사이의 유튜브 사용자 중 80%는 스스로를 어느 특정 팬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사람들은 매주 유튜브를 통해 팬덤 관련 컨텐츠를 소비한대요. 자, 다음 66%의 Z세대는 원본 컨텐츠들보다 관련 팬 제작 컨텐츠를 더 많이 시청한다고 합니다. 팬 제작 컨텐츠가 얼마나 많이 재생산되는지가 원본 컨텐츠의 문화적 영향력, 확장성에 대한 지표가 되는 셈이죠. 결국 컨텐츠 재생산이라는 것은 팬들이 직접 만드는 컨텐츠가 늘어나는 것이고 컨텐츠에서 아주 중요한 참여도와 생산 소비 사이클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인다는 겁니다. 크보가 그렇습니다. 하이라이트부터 짤에 밈들까지 컨텐츠 재생산이 활성화되면서 팬베이스 컨텐츠가 늘어납니다. 단순 스포츠 경기 시청자 혹은 매니아가 아닌 하나의 컨텐츠와 문화에 대한 팬층이 형성되면서 이 크보의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죠. 그렇게 크보는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트렌드 리포트에서 2단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74%의 Z세대 팬들이 브랜드가 팬덤과 소통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KBO라는 브랜드가 이번 시즌부터 팬들과 적극 소통하는 뉘앙스를 내고 있죠. 굿즈 매장들, 크보 카드 같은 머천다이즈도 신경쓰고 콜라보도 아주 많이 합니다. 이제 다시 올 시즌 KBO의 인기를 이끌고 있는 2030 세대 관중, 크보 팬들을 살펴봅시다. 자, 인기가 우연일까요? 저작권을 팬들에게 열고 컨텐츠 재생산을 활성화시켜서 팬베이스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 결국 크보는 지금 시대에 가장 확률 높고 바람직한 컨텐츠 비즈니스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컨텐츠 연속성. 여기서는 올 시즌의 주요한 변화 중 하나인 ABS를 먼저 이야기할 겁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야구 시간이 긴 것이 재미를 반감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피치클락이랑 ABS 도입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허구현 총재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도입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하면서 올 시즌이 시작할 때 이미 물부에서 도입한 피치클락은 다음 시즌으로 넘기고 오히려 ABS를 미국보다 먼저 도입하는 사뭇 실험적인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 선수들은 적응하는데 나름 고생을 하긴 했으나 거의 모든 팬들이 만족했어요. 선수들이 항의하거나 심판이 이상한 오심을 하는 거에 분통해했던 지난 날들과는 달리 이제는 경기에 집중할 수 있고 흐름이 끊기지 않아 좋다는 의견입니다. 이 ABS 도입의 효과를 야구라는 스포츠의 관점으로 보면요, 허구현 총재가 말한 것처럼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장치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컨텐츠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는 컨텐츠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는 거죠. 컨텐츠의 연속성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다른 케이스들에서 찾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무료 이용자와 프리미엄 이용자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죠?
있죠. 광고가 중간에 나와 컨텐츠의 흐름을 끊느냐, 내가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할 수 있게 하느냐입니다. 넷플릭스나 다른 OTT에서 드라마를 볼 때 한 화가 끝나면 크레딧과 함께 바로 다음화 보기 버튼이 나오죠. 별다른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다음화로 바로 이동되는 것, 이 역시 컨텐츠의 연속성을 의도적으로 더 강화하는 장치입니다. 컨텐츠에서 흐름이 끊기면 보는 입장에서 대단히 치명적인 방해 요소로 다가옵니다. 다시 돌아와 야구에서도 ABS는 이해할 수 없는 판정, 그로 인한 판정 불복, 항의 등의 상황을 방지했기 때문에 컨텐츠가 이어질 수 있어요. ABS를 예시로 들었는데 조금 더 줌아웃해서 좀 더 넓게도 바라볼게요. 앞서 이야기한 쇼폼 컨텐츠를 포함해서 지금 크보에는 팬들이 매일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를 일주일에 6일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 경기가 시작되죠. 경기 보고 나면 하이라이트를 보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쏟아지는 오늘 경기 관련 컨텐츠를 봅니다. 그러고 나면 구단 채널에서 만든 선수들 컨텐츠도 또 보죠. 다음 날이 되면 구단에서 혹은 크리에이터들로부터 컨텐츠들이 또 올라옵니다. 롱폼부터 쇼폼까지, 유튜브부터 인스타까지 계속 올라오죠. 팬들도 인스타, 스레드, X, 유튜브에 경기 안 하는 시간에 컨텐츠를 계속 올립니다. 그런데다가 삐끼삐끼는 거의 올해급 챌린지로 등극하고 선수들의 밈도 여기저기 쓰이면서 끊임없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KBO를 하나의 브랜드로 봤을 때 매일 그리고 일주일 내내 컨텐츠가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것, 그렇게 컨텐츠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엄청난 효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 그 업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시즌 크보가 잘 되는 데는 허구현 총재부터 각 구단까지 모두가 명확하게 엔터테인먼트이자 컨텐츠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트렌디하다 해서 인위적인 쇼폼 전략을 취했다면 크보는 올해와 같은 현상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스포츠 경기가 가장 중요하죠. 다만 그 경기와 선수들을, 업계를 이끄는 사람들 그리고 팬들 모두가 엔터테인먼트로서도 바라볼 수 있느냐, 이 점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업의 본질이 분명해진 뒤에는 그 업과 시대에 맞는 전략을 취한 것이 지금의 크보 인기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대 케이스로 티빙 예능 야구 대표자 케이스를 보면 티빙에서 야구 인기와 함께 야심차게 낸 이 컨텐츠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냥 야구를 단순히 내걸고 유명 은퇴 선수들을 내세운다고 흥행에 올라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성 방송 컨텐츠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죠. 플랫폼이 다양화되고 쇼폼이 많이 소비되고 팬베이스 컨텐츠들이 기성 미디어를 밀어내는 시대입니다. 계속 팬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더 재밌고 더 유효합니다. 계속 끊기지 않고 컨텐츠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잡아야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고 크보는 그렇게 좋은 컨텐츠이자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랜 기간 크보를 봐왔는데 아저씨 스포츠에서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는 것을 보니 괜히 뿌듯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해외 스포츠가 비즈니스적으로 좋은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PLHD 역시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KBO가 엔터테인먼트적인 접근을 아주 잘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미국 스포츠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두 리그인 NFL과 NBA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크보가 NBA나 NFL과 유사한 점,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 리그를 모티브로 어떤 점을 다음 시즌 혹은 앞으로의 크보에 추가시키면 좋을까에 대해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밍 순!